이럴 때 좀채로 모험을 할 수 없는 신지였다. 너 여기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니? 라면을 먹던 손을 멈추고 아스카가 물었다. 홍콩. 레이의 대답은 간결했다. 뭘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놀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의 친구는 몇 명인가 있었지만 꽤 전학이 잦은 곳이라서 오랫동안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어, 그랬구나. 소꿉친구 같은 건 두 명인가? 어떤 사람? 한 명은 말야 여자처럼 해사한 얼굴로 영문 모르는 소리만 하는 녀석. 남자인 주. 쟤 예쁘게 생겼어. 질투날 정도로. 또 한 명은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미안하다는 듯이 레이가 아스카를 쳐다보았다. 아, 미안. 말하고 싶지 않다면 됐어. 그런 건 아니지만 뭐랄까 신기한 애라서 말이야. 예전부터 쭉 함께 있었던 것이. 고는 서로를 잘 몰라.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야. 이상하지. 그런 거. 에헤헤 웃는 레이. 아, 그렇구나. 아스카는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쪽도 소꿉친구야. 아, 응. 쭉 함께 있었구나. 응, 쭉 함께. 약간 목이 마른지 레이와 아스카는 동시에 국물을 마셨다. 부모님의 일이 비슷해서 이 마을의 건설이 시작된 당초부터 여기에 살고 있어. 4살 정도였던가. 신지와 처음 만난 게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랬구나. 좋겠다. 나는 어릴 적부터 여러 곳을 이사 다녔어. 홍콩에 있기 전에는 실리콘 발레, 그 전에는 베를린, 그 전에는 인도의 어딘가.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실리콘 발레, 실리콘 밸리, 아메리카 합중국, 캘리포니아, 아주 샌프란시스코만 남서지구 일대의 통칭. 반도체 관련 기업이 많이 입지해 있어서 그렇게 불린다. 출처 1989년 판편애니 마츠무라 아키라. 홍콩에는 몇 년 정도? 5년인가? 소꿉친구의 그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 녀석은 아직 홍콩에 있지 않을까? 만나고 싶지 않아. 글쎄 어떨까? 만나서 하고 싶은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은 비슷한 정도 남아있던 라면을 다 먹어치웠다. 신지는 그때 다 먹고 나서 푸아그라 라면이란 게 대체 뭘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저기 신지. 아스카가 말을 걸었다. 뭔데? 돌아가자. 응. 지불은 유이에게 받은 카드로 해결했다. 포장마차에서도 카드가 쓰일 정도로 카드회. 사는 발전해 갔다. 포장마차를 나와 뒤로에 올랐다. 저기 레이. 아스카가 옆에 걸어가는 레이를 불렀다. 의식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신지. 걔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색했다. 왜? 아스카. 레이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하는 가수 같은 거 있니?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십몇 분 동안을 둘은 예전부터의 친구처럼 말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신짱 목욕 먼저 해도 돼. 짱 차응 친숙하게 부를 때 쓰이는 호칭. 에바에서도 미사토가 신지를 이렇게 부르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신지의 뒤에서 레이가 말했다. 응, 괜찮아. 어느새 자기의 호명이 달라진 걸 깨달았다. 들어오지 마. 아, 안 들어가. 믿고 있을게. 레이는 그렇게 말하고 욕실로 사라졌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신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스카와는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둘. 시계는 9시 반을 넘기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TV를 보거나 숙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남은 건 자는 것뿐이다. 오늘 아침에 꿈이 문득 떠오른다.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욕실에서의 사건이 떠오른다. 아야나미의 가슴에 감촉이 등에 되살아난다. 아, 아니잖아. 범민으로 사춘기의 뇌세포는 폭주를 개시한다. 이렇게 되면 멈추지 않는 것이 청춘이다. 조금 정도라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지만 이런 기회는 기회가 뭐야? 그런 건 그런 일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리해서 억눌렀다. 일단은 억눌러도 금세 불끈불끈 터져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에 몸을 내던질 정도의 용기는 신지에게는 없었다. 결국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돼. 하지만 하고 싶어. 하며 답이 나오지 않는 무한궤도 속에서 신지의 사고는 소용돌이친다. 그대로 레이가 욕실에서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미로 속에서 지내는 이카리 신지. 14살이었다. 이러쿵저러쿵해서 시간은 흘렀다. 시계는 11시를 돌아 신지도 우왕좌왕. 아야나미가 들어갔던 목욕물에서 목욕을 해서 잘 채비는 갖추었다. 거실에서 재미도 없는 쇼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때에 레이가 이불을 짊어지고 왔다. 무슨 일이야? 당연한 물음에 오늘은 여기서 잘까 해서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어째서? 다시 한번 묻자. 오늘은 보름달이니까. 하며 대답한다. 나에게 있어서 보름달의 밤은 특별하거든. 달이 보이는 방에서 자고 싶어서. 내 방에서는 보이지 않잖아. 그랬구나. 왠지 잘 모르는 신지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에 한마디가 신지의 뇌세포를 일격했다. 여기서 같이 자지 않을래. 그것은 상상력이 풍부한 청소년에게는 엄청난 한마디이다. 같이? 응, 그래. 그렇게 하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레이는 일어나서 신지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들고 나왔다. 자, 이젠 자자. 레이가 TV를 끄고 거실에 불도 껐다. 그리고 두꺼운 커튼을 열어 젖히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란 달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창가에 선 레이의 몸이 하얀 잠옷 때문에 달빛 속에서 떠오른다. 아름답지. 역광이라서 표정을 알 수 없지만 그 싱글벙글한 웃음을 띠고 있는 것이겠지. 이리 와봐. 둥글둥글해. 부르는 대로 신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에 다가갔다. 조금씩 눈이 익숙해지자 그 빛은 더욱 밝게 느껴진다. 신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자 그곳에는 은색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보름달이 있었다. 우와. 하늘은 쾌청. 놀랄 정도로 달이 밝다. 좋은데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 레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달이 이렇게 밝은 건 줄은 몰랐어. 솔직한 감상을 신지는 얘기했다.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하늘을 보고 있다. 그거 안타까운 일이네. 쿡 하고 레이가 웃었다. 아, 아야나미는 보름달을 좋아해. 조금 쑥스러워진 신지가 말한다. 응, 하지만 내 소꿉친구인 애가 보름달만이 아니라 달을 정말 좋아해. 포장마차에서 말했던 소꿉친구. 응, 여자애 쪽의 소꿉친구. 그렇구나. 달이 뜨지 않을 때가 아니면 나와주지 않아. 나와. 응, 매우 사귐성이 없거든. 거기에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데다 말도 용건. 밖에 말하지 않아서 무뚝뚝하다. 정말 타인과의 접점이 극단적으로 작단 말이야. 흐응. 거기서 레이가 약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말 좋은 애야. 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렇구나. 해에 한번 만나보고 싶은걸. 그것은 소년이기에 하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레이는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신지에게 돌아섰다. 정말. 응. 이제 와서 싫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 소개할게. 응, 다음번에. 응, 지금. 에. 놀라는 신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레이는 다시 달을 보았다. 그 옆모습을 바라보. 는 신지가 숨을 죽일 정도로 그 눈동자는 직선적인 것이었다. 자연히 그대로 바라보. 고 있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레이의 머리카락이 달빛을 받아 10개 반짝이고 있다. 달빛으로. 살같이 여느 때에 비해 더 하얗다. 투명해 보일 정도다. 그러나 달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만은 하얗지도 푸르지도 않은 색을 띠고 있다. 신기하게도 그것은 붉은색에 가까운 색이었다. 문득 레이가 눈을 감았다. 얼굴을 든 채로. 천천히 10을 셀 정도의 시간이 지날 즈음 레이가 눈을 떴다. 그것은 평소 때의 레이와는 어딘가 다른 눈동자였다. 레이는 2, 3번 눈을 깜빡거리고는 힐끗 신지를 보았다. 잔잔한 호수와 같이 조용한 눈동자와 눈이 맞았다. 아, 아야나미. 레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다시 한번 시선을 달로 옮겼다. 그 표정은 투명해서 아무런 의지도 느껴낼 수가 없다. 평소에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자연히 드러나는 명랑함이나 따뜻함 같은 것이 일체 느껴지지 않는다. 어딘가 비인간적인 인상조차 받는다. 저기 어떻겐가 말을 걸려고 하는 신지. 나도 레이. 레이 안에 있는 또 한 사람의 레이. 조용한 조용할 따름인 목소리가 레이의 입에서 들려왔다. 레이가 말했던 소꿉친구야. 냉담한 한마디이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레이는 아무 말도 없이 달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신지는 이해했다. 아이아남이 레이는 다중인격이라고. 네온 제네시스 이벤절라이언. 제네시스 큐 제3화 파트. A. 삐삐삐삐. 전화카드가 내뱉어질 때의 전자음이 전화박스를 가득 메운다. 남자는 붉은 전화카드를 손에 쥐고는 밖으로 나왔다. 조용하고 한가로운 전원 풍경 속에서 남자와 전화박스는 들떠 보였다. 둘 다 이 풍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남자는 붉은 전화카드를 언뜻 바라보고는 전화를 건 상대에 대해 생각했다. 붉은색이라 그 녀석이 좋아했었지. 딸기 파르페. 제3화 어른의 일로. 아이아남이 레이가 전학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신지와 레이와 아스카의 기묘한 관계는 일단 안정된 모양이었다. 변함없이 아스카는 신지를 두드려 깨우기 위해 이카리가를 방문해 오며 신지는 그 때까지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깨우는 김에 레이의 방을 들여다보면 이쪽도 자고 있다. 아무래도 극도의 저혈압인 모양이다. 아스카는 두드려 깨울 상대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싫어하는 색도 없이 두 사람의 잠꾸러기를 위해서 알람시계 역을 스스로 해내고 있었다. 레이의 다중인격에 관해서는 신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만한 것도 아닌데다가 무엇보다 타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듯한 짓은 하기 싫어. 다. 그 애도 신짱이 마음에 든 게 아닐까. 라며 밝은 표정으로 레이는 말했다. 그 애가 나 이외의 사람과 얘기한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거든. 기뻐해도 좋은 것일까 신지는 판단에 망설였다. 왜냐하면 그 보름달 밤 또 하나의 레이는 두 마디 말한 이후로 3시간이나 다를 바 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2시간까지 함께하던 신지도 사람이 좋지만 역시 수면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이 괴로웠다. 다음날 아침에는 레이는 평소의 레이로 돌아와 있었으며 여느 때처럼 밝게 웃었다. 예쁜 웃음이라고 신지는 생각했다. 그리고 일상 중에 일어난 비일상은 차츰차츰 일상 속으로 매몰되어 갔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신지에게는 알 수 없었지만 리츠코 들어간다. 카츠라기 미사토 교사는 그렇게 말하고 이과 준비실의 문을 열었다. 약재와 표본과 실험기구의 브랜드에 의해 풍기는 특유의 냄새가 미사토를 에워싼다. 어머 어서와. 금발의 백이라는 어딘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미녀가 미사토를 맞이했다. 손에 는 삼각 플라스크를 들고 있다. 무언가를 실험하는 중이었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지? 백이의 미녀 아카기 리츠코 는 플라스크를 든 채 미사토에게 다가가. 다. 플라스크에는 옅은 갈색의 액체가 들어있었다. 아주머니께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셨어. 둥근 의자에 앉으면서 미사토가 말했다. 뭘 하시는데? 나에게도 설득해 달라고. 연구실로 돌아오도록. 그런 일이 아니잖아. 너 답장도 보내지 않고 있었지. 걱정하고 계셨어 아주머니. 괜찮아.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에는 지쳤어. 또 그런 소리. 알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답장 보낼 테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야. 정말. 모주로 여자분들이 쓰는 말. 뭐랄까.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한마디 하는 그런 거. 아무튼 뉘앙스 로서 알아주시길. 아이. 후후 그것보다 이거 마시고 가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며 삼각 플라스크를 얼굴 옆으로 들어올렸다. 또 하고 있었니? 너. 그래. 역시 나의 가설은 틀림없었어. 블루 마운틴은 비커에서 끓이는 것보다 삼각 플라스크에서 끓이는 게 맛있는 거야. 네네.
이게 그 천재 과학자 아카기 나오코 박사의 외동딸이면서 똑같이 천재. 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카기 리츠코 박사라니.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면서 미사토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 한숨이나 쉬고 지친 거니.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피식하고 웃으면서 리츠코는 삼각 플라스크에 든 커피를 머그컵으로 옮겼다. 하얀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그려진 한 쌍의 머그컵에. 자, 마셔. 리츠코가 내미는 검은 고양이의 머그컵을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셨다. 맛있지. 그건 인정하겠는데 말이야. 그러나 전에 마셨던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서 만든 킬리만자로와의 차이조차 알 수 없는 미사토는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미사토, 나에게도 뉴스가 하나 있는데.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너에게 있어서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는걸. 뭔데, 가르쳐줘. 그가 돌아온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한마디는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던 미사토를 꿰뚫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따위는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확실한 거야. 동요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다. 본인에게서 전화가 있었어. 어제 말이야. 그랬구나. 미사토에게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오늘쯤 연락이 있을지도. 그럴까? 왜냐면 연인이었잖아. 예전에는. 나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 미사토는 아무 대답도 없이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 그 사실에 한순간이나마 기뻐한 자기 자신에게 초조함을 느끼면서 제3 신토쿄시의 중심부는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근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다. 처음부터 수도가 되기 위해 설계된 이 도시는 정연히 구획 정리가 되어 있어 난잡한 인상은 먼지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건설 개시부터 이미 10년. 내년에는 새로운 일본의 수도가 되는 일이 결정되어 있다. 여전히 건설 러시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고층 빌딩 무리의 거의 중심의 제3 신토쿄시 계획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외자 개의 종합상사 제레의 빌딩이 있었다. 검게 칠해져 있으며 다른 빌딩보다 한참 높다. 제3 신토쿄시에서 가장 높으며 가장 오래된 건조물이다. 그 최상층의 한 방의 어두운 회의실에서 이카리 겐도우는 손을 깍지끼며 앉아 있었다. 여기는 젤의 극동 지부의 성역이다. 가장 중요한 의제가 가장 지위가 높은 간부에 의해 의논되는 장소. 이 장소에 있는 일, 그 자체가 이 조직에서의 지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이카리 겐도우. 외자계의 종합상사 제레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레의 조직 중 하나인 네르프의 담당 본부장. 비합적 아슬아슬한 활동으로 제레를 뒤에서 지지하고 있다. 비합적 아슬아슬이란 이 경우 재판에서 진 적이 없다는 의미로 객관적으로 봐서 그와 그의 조직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까닭에 그의 공적은 절대적이며 그의 발언권은 지극히 컸다. 이카리 외에도 이카리 겐도우 개응도 이카리 겐도우와 발음이 같다는 데서 오는 일종의 빈정거림. 그의 이름에 대적하는 자들이 그에게 준 통칭이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입에 담는 자는 한결같이 패자에 속하는 자들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이카리 겐도우를 적으로 돌린다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붉은 프랑켄슈타인 박사. 그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상상해낸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본떠서 이렇게 부르는 자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같은 편으로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남자로서 꺼려지며 그것이 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남자가 이카리 겐도우라는 남자인 것이다. 지금 그의 옆에는 초로의 남자가 서 있다. 반백발의 선이 가는 얼굴. 지성과 이성이 넘치는 눈동자는 무연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풍기고 있었다. 후유츠키 코우조. 이카리 겐도우의 절친한 친구이자 가장 신뢰받는 브레인의 한 사람. 브레인 트러스트의 약자. 고문 상당 상대. 본직은 10년 전에 새로 설립된 신토쿄 대학의 교수로서 생물학 방면의 권위자이기 도하다.
냉정하며 그때그때 들어맞는 상황 판단과 안정된 처리 능력이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 능력은 신기하게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며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을 최소한으로 막는 수완으로도 뛰어났다. 겐도우 같은 남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타입의 참모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는 이 회사도 조직도 싫어하고 있어. 다. 따라서 제레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 모든 것이 겐도우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고결한 그 성격은 온갖 방면으로부터 경계되어 있어. 다. 그들의 눈앞에는 더욱 지위가 높은 간부가 5명 앉아 있었다. 모두 제레의 최고 간부회인. 위원회. 의 멤버다. 보고는 양해했네. 자네 1인이 정보의 진위는 의심할 여지도 없겠지만 갑작스럽다. 는 일은 믿을 수 없네. 그렇소. 그들이 쫓아왔다는 말인가? 이 도시까지. 그렇습니다. 사태는 일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결단을. 겐도우는 여느 때의 자세 테이블에 양 팔꿈치를 올려놓고 코 밑부분에서 양손을 깍지낌을 유지한 채 대답했다. 이칼이 겐도우의 화이팅 포즈라고 부르는 자두이. 다. 흑내 녀석 일이다. 이미 손은 써둔 것이겠지. 대응 협의가 듣고 어이없어 하게. 군. 황송합니다. 겐도우의 표정은 타인이 짐작할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칼이 분명히 자네의 보고에 의하면 2주일 전에 그들은 조직제 괴멸된 것이 아니었나. 그곳 홍콩에서 다름 아닌 자네 조직의 손에 의해 명백한 빈정거림이 담겨져 있었다. 냉소의 파동이 얼마인가 후유츠키의 고막을 자극했다. 그러나 그도 겐도우도 당황하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괴멸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이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인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2주일 전까지는. 무슨 의미인가? 간부의 한 사람이 초조함을 목소리에 담았다.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재 경제의 양면에서 겐도우의 목소리는 낮다. 확실한 건가? 부하가 확인했습니다. 그 출처도. 무엇이? 아까 목소리를 거칠게 한 간부다. 13의 더미를 사이에 두고 원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한 보고서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네. 의장격의 남자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때에는 이 회의실의 의자가 하나 공석이 되겠습니다만 최후의 한마디에 반응한 자는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무슨 뜻인가 이칼이군. 죄송합니다. 실언이었습니다. 이젠 됐네. 이칼이 자네의 판단에 맡기겠네. 그렇게 말하고 의장격인 남자는 사라졌다. 차례차례 간부들은 사라져간다. 이 회의 자체가 원격지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홀로그래피 회의였던 것이다. 후유츠키 지금 당장 그 남자에게 연락이다. 간부들이 사라진 암흑을 응시하면서 겐도우가 말했다. 뭐라고 말하면 좋겠나. 무연한 표정인 채로 후유츠키가 되묻는다. 해라. 그것뿐이다. 알았네. 그렇게 대답하고는 후유츠키는 회의실을 나갔다. 혼자 어둑어둑한 방에 남은 겐도우는 그 자세인 채로 양손 밑에 입을 삐죽거리며 웃었다. 토끼의 확보가 최우선이다. 본보기로 주위에 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핏발이 선 눈으로 베개의 남자가 말했다. 거기도 어두운 방이었다. 그러나 제레의 회의실과는 달리 더럽게 어질러져 있으며 먼지와 곰팡이가 방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듯한 방이다. 베개의 남자를 포함해서 13명의 남자가 거기에 있었다. 다른 남자는 감색의 슈트와 선글라스를 똑같이 장착하고 있었다. 단련된 근육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베개의 남자는 혼자 흥분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소속하고 있던 조직의 단 한 사람의 생존자였으나 어딘가에 누군가가 자기 그에게 협력을 요청해왔다. 돈과 군대를 준비해 주겠다. 천사를 강제로라도 되찾아와라.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이외에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알겠나 목표는 토끼뿐이다.
남자가 말하는 토끼란 천사와 같은 것을 말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는 천사를 토끼라고 부르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의미로서도 겉모습으로도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12명의 남자들은 그 남자만큼 흥분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프로다. 돈을 받고 그 남자와 함께 행동하는 일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이 작전이 끝날 때까지 이 남자와 같은 공기에서 숨을 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았다. 그 남자는 과학자였다. 물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아니다.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어떤 목적을 위해 온갖 실험을 되풀이했다. 그것이 정의라고 그는 믿고 있었으며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까지는 그는 천사를 되찾아 다른 조직에 소속될 셈이었다. 거기에서 구를 완성시켜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손에 넣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과 동시에 이곳에서 목표에 대해 크래킹을 하겠다. 모든 세큐리티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외부로부터 고립시킨다. 1분 후 돌입. 토끼를 상처 없이 확보한다. 그 후 주위에 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가능한 한 어질러 놔라. 시체의 판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언뜻 잔인할 따름인 계획처럼 보이나 그것에 의해 토끼가 사라진 것을 들키지 않게 하는 작전인 모양이다. 결국 사망자 행방불명자 몇 명 정도로 발표가 될 것이다. 좋아 시간을 맞춰라. 현재 시각은 12시 15분이다. 54321. 전원이 손목에 야전용 시계를 맞췄다. 대시 시간은 20시 정각. 15분 이내에 작전을 완료한다. 대개의 남자의 광신적인 생각은 공전하고 있었으나 슈트를 입은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한 빨리 이 남자와 인연을 끊는 방법은 이 일을 빨리 끝내는 것 이외에 없기 때문에 신지와 토우지와 켄스케는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오늘 특별 수업은 뭐랬지? 켄스케가 크로켓빵을 베어 먹으면서 토우지에게 묻는다. 크로켓. 뭐야, 미사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9시까지 남아서 별의 관찰이라고. 야키소바빵을 꿀꺽 삼키며 우유를 마신다. 그럼 아카기 선생님도 같이 하는 걸까? 신지가 말하자. 그런 모양이야. 이과의 선생님이니까 말이야. 이과 과학의 전반적인 수업, 즉 물리, 화학, 생물 등 한 달에 한 번 하는 특별 수업. 미사토가 고안한 수업 형태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미사토의 반인 2학년 A 반뿐이다. 늦게까지 남아 무언가를 하면서 모두 함께 저녁밥을 먹는다. 조금이지만 여행 기분이 들기에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다. 이번의 주제는 별이었다. 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실로 좋은 기획이었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고 했었으니까 잘 보이겠지. 토우지가 기다리고 있는 건 별이 아니라 저녁밥이겠지. 반장의 요리는 맛있으니까. 말이야. 맞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 그 한마디를 히카리가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말해주고 싶어졌지만 남의 사랑에 참견하지 않는 주의. 인 켄스케는 꾹 참았다. 빨리 밤이 되지 않으려나. 토우지의 뇌와 위는 끝없이 장밋빛이었다. 크크크 어서 밤이 되어라. 어질러진 방의 한가운데서 베개의 남자는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 끝에는 습격 지점 주위의 지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영광을 손에 넣기 위해 달려나가는 거다. 침을 흘릴 정도로 일그러진 얼굴은 지도의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지도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원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한 듯이 제3 신토쿄시 제1중학교가 있었다. 네온 제네시스 이벤절라이언 제네시스 큐 제3화 파트 D 19시 30분 제3 신토쿄 시립 제1중학교 특별 수업에 의해 반에 남은 학생들 40명이 저녁을 먹고 있다. 교사 내에서 전기가 들어와 있는 곳은 2학년 A 반과 용무원실 뿐이다. 교사 학교 건물 용무원 학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밤에 학교를 돌아보거나 교정을 깨끗이 하는 일 등을 합니다. 수위의 아저씨와는 뭔가 다른 아이.
모든 클럽 활동도 끝나고 직원 사무원도 모두 집에 돌아간 모양이다. 아까 전까지 불이 켜져 있던 가정과 교실의 불은 10분 전에 꺼졌다. 이 학년 A 반 이외에 인적은 없다. 용무원은 이 시간에는 불을 켜둔 채 숙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그것이 확인되어 있다. 어젯밤 동안에 설치한 도청기가 코 고는 소리를 전하고 있었다. 상황까지 30. 쌍안경을 들여다보는 야전복 차림의 남자의 헤드 마운트 리시버에서 다른 남자의 목 소리가 들렸다. 헤드 마운트 리시버, 이른바 수신기. 헤드폰식으로 되어서 귀에 직접 끼고 다니는 것인 모양. 영화에 자주 나오죠. 아마 아이 헤드 마운트 리시버에는 스타라이트 스콥도 탑재되어 있다. 스타라이트 스코프 이름 그대로 별빛처럼 희미한 불빛만 있어도 앞이 잘 보이는 안경. 인가. 아무튼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안경. 아이. 어깨에는 서브머신건. 허리에는 20년장의 오토매틱. 서바이벌 라이프도 물론 장비하고 있다. 서브머신건 소형 기관총. 그리고 그 장비들을 마치 한여름에 탱크탑만큼이나 가볍게 입고 다니는 남자들이 4사람 그곳에 있었다. 제1중학교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도로상에 검은 화물차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 이번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간단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몸과 마음을 모두 임전태세로 갖추고 있다. 그것을 게을리해서 죽어 간 동료들의 얼굴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프로다. 실패가 그대로 죽음에 직결되는 세계에서 짧은 자도 1~0년은 살아왔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다. 성공이나 그 이상의 성공뿐이다. 마음을 편안해지는 긴장감이 그들의 온몸을 가득 채우고 있다. 활이 천천히 당겨지듯이 그들은 전투태세로 들어갔다. 같은 시각. 상황까지 30. 극비의 주파수로 그것도 스크램블러 처리된 전파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접수하고 있는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스크램블러 도청 방지. 옆에서는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코를 크게 골면서 자고 있다. 그 소리에 곤란해하면서 남자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조금 배고픈데. 코 고는 소리가 방해해서 그 목소리는 그 남자에게 밖에 들리지 않았다. 어딘가 얼빠진 듯한 느낌이 목소리에 담겨 있다. 극적 머리를 극자 뒤에서 묶은 긴 머리가 흔들거렸다. 맛있는 냄새가 났었는데 말이야. 배를 움켜잡으며 아쉽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19시 49분. 제1중학교 2. 학년 A 반교실. 아, 맛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스즈하라. 토우지는 카레를 먹고 있었다. 히카리가 총지휘를 맡은 카레라이스는 완벽한 맛을 자랑했다. 남자들만의 살림으로 매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토우지는 이미 세 그릇째에 돌입하고 있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히카리. 그 시선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토우지를 멀리서 바라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떠는 스카. 왜 그래? 아스카. 의아하게 생각한 레이가 묻는다. 저 둔감 열혈 바보를 보고 있으면 열받아서. 그 말을 듣고 아스카의 시선을 따라가니 카레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토우지와 그것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히카리가 보였다. 이것만은 본인들 사이의 문제니까 말이야. 피식하고 웃으며 레이가 말하자. 알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더 열받는 거란 말이야. 아스카는 분한 마음을 풀 길이 없는 모양이다. 힐끗 레이가 시계를 보았다. 그때 디지털 시계의 표시가 깜빡 바뀌었다. 19시 50분. 동시에 뭔가가 레이의 신경을 자극했다. 어째서일까 관자놀이 부근이 찌릿찌릿해. 신기한 감촉이 느껴져서 레이는 초조해했다. 같은 무렵 레이들과 함께 카레를 먹고 있었던 미사토도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목덜미에서부터 뒤통수에 걸쳐서 압박되는 듯한 감각. 훨씬 전에 잊고 있었을 기억. 괴로운 것이 입안에 가득 채워져 가는 듯한 불안감. 리츠코 여기 좀 부탁해. 시간이 되면 모두를 옥상으로 데려가. 곁에서 마찬가지로 카레를 입안에 가득 넣으며 먹고 있는 리츠코에게 말했다. 무슨 일인데?
쬐끔 말이야 차에 잊은 게 있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런 맛있는 카레 한동안 못 먹을 거야. 넌 만들지 못하니. 까 말이야. 시끄러. 그렇게 말을 남기고 미사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감이 틀림없다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교실에서 나와 계단을 향했다. 복도의 전기는 모두 꺼두었다. 경비절감이라면서 꺼져 있는 것이다. 복도의 구석에서 소화전의 붉은 램프와 비상구의 녹색 불빛이 보인다. 미사토는 회중전등도 갖지 않은 채 불이 나게 걷고 있다. 그 표정에는 평소에 경박한 인상은 없고 고양이과의 육식동물처럼 위험한 눈동자가 어둠을 꿰뚫고 있다. 그녀도 또한 무의식적으로 인전태세를 갖추려 하고 있다. 6년간 잊고 있었을 옛 상처가 찔끔 아파왔다. 19시 56분. 제대로 된 불빛도 없는 어둑어둑한 방에서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에 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다.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화면을 보여주는 출력장치. 흔한 걸로 모니터가 있지만 에바에서 나오는 거대한 화면도 역시 디스플레이. 그것도 모니터라고 하던가. 아이. 디스플레이는 세대. 그 앞에 한 사람씩 남자가 앉아 있다. 그 등 뒤에서 베개를 입은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접속을 개시. 베개의 남자가 말하자 남자들은 키보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정보로부터 목표물의 세큐리티 시스템의 구조는 파악해 두었다. 즉각 나타난 로간 화면에서 시스템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한편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스템에 강제 진입하는 자가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경찰이나 소방각 세큐리티 회사를 모니터에 비추고 있다. 정면 접속 완료. 문제 없음. 뒤쪽도 접속 완료. 문제 없음. 각 세큐리티 반응 없음. 문제 없습니다. 남자들의 보고에 만족스럽다는 듯이 끄덕이는 베개의 남자. 이 단계까지의 작전에 1미크론의 차질도 없다. 남자는 벌써부터 성공을 확신해 버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제1중학교 이과 준비실. 야옹. 야. 양. 세 개의 울음소리가 어둠에 울려 퍼진다. 동시에 냉각팬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 흐르기 시작한다. 드륵드륵 고밀도의 하드디스크를 읽는 소리가 들리고 부응하며 디스플레이가 기동한다. 수백 행의 글들이 2초 만에 스크롤되고 화면상에 세 마리의 고양이 그림이 나타났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얼룩 고양이. 세 마리의 고양이는 흰 고양이를 정점으로 배치되어 있어 오른쪽이 검은 고양이, 왼쪽이 얼룩 고양이. 이윽고 흰 고양이가 앞발로 얼굴을 씻기 시작한다. 검은 고양이가 뒷발로 등을 긁는다. 얼룩 고양이는 낮게 운다. мя옹. 제각각 제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 마리 사이에 나타나는 문자는 시시. 각각 바뀌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마리의 중심에는 검은 바탕에 붉은색으로 쓰여진 로고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르기를 마기 시스템 이라고. 19시 57분. 2학년 A 반교실. 아카기 리츠코의 앞가슴에서 고양이 모습의 브로치가 한번 울었다. мя옹. 리츠코의 약간 두꺼운 편인 눈썹이 꿈틀 움직였다. 모두들 뒷정리는 나중에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미련이 철철 넘치는 토우즈를 제외하면 학생들은 모두 뒷정리를 할 참이었다. 토우즈와 켄스케에게 회중전등을 건네주며 가능하면 이건 쓰지 말도록 해.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고 나면 모두들 누워서 별을 보고 있어. 이상한 주문이었지만 학생들은 담임과 같은 부담인 리츠코를 신뢰하고 있었다. 알게더요. 고분고분하게 대답하자 여학생부터 유도해서 옥상으로 향했다. 리츠코가 보니 레이와 아스카와 신지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너희들 왜 그러니? 레이가 머리가 아프대요. 네, 약간. 나중에 뒤따라 갈게요. 명백하게 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레이의 표정이다. 어쨌든 조금 쉬도록 해. 교사로서 학생에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다. 애가 타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리츠코는 세 사람을 의자에 앉혔다. 괜찮니, 아야나미?
평소와 다르게 근심스러운 표정의 신지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아스카. 응, 괜찮아. 이 정도는. 에헤헤, 미안해. 레이의 억지 웃음이 애처롭다. 괜찮아. 잠시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나아. 그렇게 말하고 신지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의자 3개를 일렬로 늘어놓았다. 여기에 눕도록 해. 응. 희미하게 대답하며 눕는 레이. 넷의 근심스러운 시선을 뒷전에 두고 레이는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답은 바로 거기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15시 59분. 습격자의 아지트. 준비 완료. 컴퓨터를 조작하는 남자의 보고에 베개의 남자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 며 말했다. 20시 정각의 작전을 개시한다. 같은 시각. 습격자들이 타고 있는 화물차. 그들을 태운 화물차는 시간을 들이며 달려 지금 제1중학교의 벽 옆에 딱 멈춰 있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같은 행동을 취한 동료들도 그들과는 정반대의 벽에 바짝 다가서 있을 것이다. 돌입하는 인원수는 모두 9명. 그들의 의뢰주는 이번 작전에 과잉한 배치를 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단지 중학교를 습격하는데 이렇게 많은 장비와 인원을 배치하다니.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이만큼의 배치가 필요한 무언가가 저 교사 외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계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화물차에서 내뱉어진 4개의 그림자. 초승달을 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들킬 것 같지가 않다. 리더격의 남자가 시계를 봤다. 약 20초. 서브머신건을 고쳐 쥐었다. 습격자 아지트. 상황 개시. 대개의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3사람의 남자가 진짜 일에 들어갔다. 제1중학교의 외부로부터 접속되어 있는 온갖 회선을 이쪽의 더미에 접속해서 감시한다. 더미 모조적으로 만든 가짜. 컴퓨터를 예로 들자면 테이크 CD. 인가. 아마. 가상적으로 인식시키다. 라는 뜻으로 써도 될 듯. 에바에도 나오죠. 더미 시스템. 즉 파일럿이 타고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죠. 18화의 에바 분해 초호기는 레이의 5에서 14모기는 카오르의 더미 플러그. 는 중학교 자체의 세큐리티 시스템을 다운시켜 모든 문은 열리고 온갖 회선은 외부로부터 고립된다. 그러한 작업이 10초 만에 완료된다. 상황 개시의 성공. 모두 정상 위치. 희죽 베개의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같은 시각. 2학년 A 반교실. 갑자기 교실의 전등이 꺼졌다. 눈이 익숙해지지 않은 신지들에게는 완전한 어둠으로 보였다. 뭔가가 온다. 희미하게 레이가 중얼거렸다. 같은 시각. 직원 로커. 여기서 나오는 직원. 이란 학교 선생님을 뜻합니다. 이른바 교사죠. 그러므로 직원실. 는 교무실. 이 되겠고 직원 로커. 는 교사용 로커가 되겠습니다. 참 로커란 건 학원물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나오면 나오는 옷갈아 입을 때 이용하는 철로 된 장롱. 참고로 유유백서 만화책에서 보면 주작과 싸울 때 학교 선생들의 개쫓기던 보탄 영계 안내인 영계 탐정의 조수가 케이코 유우스케. 즉 진진의 여자친구 이곳에 숨는다는 철컥. 금소금이 울리며 로커의 잠금 장치가 모두 열렸다. 자신의 로커로부터 짐을 꺼내서 움직이기 쉬운 저지로 갈아입고 있던 미사토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들었다. 저지 자자 토우지가 매일 입고 있는 이른바 추리닝. 조금 전까지 보였던 비상구의 녹색 램프가 꺼져 있다. 왔다. 자신의 감이 적중했다. 그러나 미사토는 괴로운 느낌을 맛보고 있었다. 결국 아직 잊을 수 없는 거로군.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인식이었다. 같은 시각. 용무원실. 시작되었군. 머리카락을 뒤에서 묶은 남자는 일어섰다. 헛되지 않고 틈이 없는 움직임이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발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걸음걸이로 복도로 나간다.
그의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0시 1분. 제1중학교 A 교사복도. 직원 로커를 나와 B 교사의 교실을 향해 가려던 미사토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런 때에 원래라면 전화가 올 때 녹색불이 깜빡거리지만 지금은 긴급용의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다. 착신 버튼을 눌렀다. 착신. 통화. 버튼인가요? 전화 받을 때 누르는 것. 야하 휴대폰은 써본 적이 없어서. 무선 전화기도 역시. 훗 오래 살겠군요. 전자파를 안 쐬니. 지금 나 컴퓨터 하는 중이었던가. 아이. 누구야 지금 바쁘단 말이야. 짜증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사토 잘 들어. 누군가가 이곳에 세큐리티를 크래킹하고 있어. 냉정한 리츠코의 목소리다. 뭐라고? 하지만 안심해. 지금 실 모드로 대응 중이야. 적에게 들키지 않고 말이지. 과연악하기 리츠코 박사. 지금 교정과 뒷문의 침입자. 수는 9명. 어떻게 알아낸 거야? 교실의 휴대단말을 캐스퍼에 연결했어. 그 애들이 지원해 줄 거야. 과연 완성했었구나. 그래. 그것보다 뭔가 짚히는 거 있어. 글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가 한 명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하잖아. 해야지. 진심이니. 물론. 학생을 지키는 것은 교사의 역할. 애들을 지키는 것은 어른의 일이라고. 알았어. 이쪽에서도 지원할게. 잘 부탁해. 그때 여카츠라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미사토는 얼어붙었다. 다음 순간 등 뒤를 향해 주먹을 날린다. 헉. 커다란 손바닥이 받아낸 것을 알았다. 나라고 카츠라기. 받아낸 쪽이 미사토 앞으로 재빠르게 돌아 들어갔다. 아. 암흑 속이라 표정이나 세밀한 얼굴의 윤곽은 알 수 없지만 틀림없다. 오랜만인데. 카지 료우지 교우지라는 이름의 남자가 미사토를 보며 웃었다.